캐나다 체크인을 보면서 이효리 씨 정말 난 사람이다 했어요. 이효리에 의한 개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걸 다른 누가 기획을 할 수 있겠어요. 용기도 없고 배짱도 없겠죠. 선생님, 어제 뭐 보셨어요? 지난 1월 17일에 첫 방송을 시작한 TVN 캐나다 체크인. 아직 첫 화만 방송됐지만 2022년 예능 추천작 5손가락 안에, 아니 3손가락 안에들 프로그램입니다. 강력 추천합니다. 4월에 방송됐던 서울 체크인에 이은 두 번째 체크인입니다. 방송에 앞서서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되는데 서울 체크인이 제 기대에 좀 못 미쳤기 때문에 긴가민가 하면서 봤습니다. 파일럿은 좋았는데요. 에피소드마다 편차가 있었어요. 실망스러운 부분도 꽤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박나래 씨하고 홍현희 씨 집을 방문하는 회차, 그게 MBC 나 혼자 산다나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숱하게 봐온 그림들이잖아요. 전혀 새롭지가 않죠. 무엇보다 박나래 씨하고 홍현희 씨가 과식, 특히 육식 먹방이 컨텐츠인 예능인들이잖아요. 과잉 생산, 과잉 소비, 과잉 폐기에 일조하는 분들인데 이효리 씨 평소 소신과는 맞지 않는데 이러면서 봤었죠. 그때와 마찬가지로 김태호 PD하고 이효리 씨가 함께 했지만 제목은 체크인이지만 내용과 가치 면에서는 유사하지 않았습니다. 달라요. 4월 달에 서울 체크인이 티빙 오리지널로 티빙에서만 방송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TVN에서 재방송되고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혹시 서울 체크인하고 뭐 비슷하겠지, 해외여행이 풀리니까 이효리도 갔네,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캐나다 체크인이 제게는 몇 배나 더, 아니 10배는 더 가치가 있습니다. 서울 체크인은 안 보셔도 돼요. 그러나 캐나다 체크인은 꼭 보셔야 합니다. 캐나다 체크인을 보면서 이효리 정말 난 사람이다 했어요. 이효리에 의한 개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다른 누가 이런 기획을 할 수 있겠어요. 용기도 없고 배짱도 없겠죠. 이효리 씨가 수년간 제주도에서 같이 유기견 봉사를 해온 고인숙 씨와 개인적으로 비행기 표를 끊어놓고는 김태호 PD에게 전화를 걸어서 상의를 했다고 해요. 이거 기록 삼아서 찍을 생각 없느냐 이렇게 물은 거죠. 들어보니까 내용이 예능보다는 다큐, 그러니까 인간극장 쪽에 가까우니까 김태호 PD가 최소한의 규모로 팀을 꾸려줬더라고요. 그조차 아마 MBC에 있을 때였다면 불가능하지 않았을까요? 그 위에서 뭐 되느니 안 되느니 이렇게 저렇게 딴죽을 걸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단촐하게 팀을 꾸렸기 때문에 이효리 씨와 고인숙 씨의 손길이 더 담겨서 숨결이 더 느껴져서 더 진정성이 생겼습니다. 이효리 씨가 이걸 방송으로 만들고 싶었던 이유, 그래서 김태호 PD에게 의뢰를 한 이유는 짐작컨대 그 유기견 봉사 그리고 유기견 해외 입양 절차에 대해서 세상에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이 컸지 싶어요. 서울 체크인 5화에 제주도에서 사귄 친구들하고 서울 나들이를 왔을 때 그 얘기가 나왔어요. 캐나다로 개들을 보러 갈 것이다. 캠핑카를 빌려서 다 돌아보고 올 것이다. 저는 빈말이려니 했죠. 우리가 환갑이 되면 뭐 크루즈 여행 갈 거야, 뭐 히말라야 등정에 꼭 성공을 할 거야,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효리 씨는 진짜 계획을 실천에 옮기더라고요. 서울 체크인 6화에는 그 입양 가는 콜이라는 개를 제주에서 서울로 데려다주는, 그것도 일종의 이동 봉사죠. 그런 장면이 나왔었는데요. 고독한 훈련사 첫 화에도 이효리 씨가 제주에서 구조한 개를 지리산까지 데려다 주기도 했어요. 국내에서는 종종 이렇게 직접 데려다 주는 모양이에요. 이효리 씨가 들판에 버려진 4마리 개를 구조했었는데 그 4마리가 다 해외에 입양이 됐더라고요. 그중 1마리가 콜이고 이번에 캐나다 체크인에서 산이를 만났어요. 캐나다 체크인의 주인공들은 개들이죠. 개들이 다 합니다. 동물보호소에서 돌봐주고 임시보호자로 함께 지냈던 이효리 씨하고 고인숙 씨를 다 기억하더라고요. 알아보더라고요. 꼬리를 흔들며 다가와서 냄새를 맡고 정신없이 얼굴을 핥는 개들. 개들이 그렇게 다 기억을 하는데, 그렇다면 슬픈 기억도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 버려지고
학대받았던 기억들, 슬프고 외로웠던 시간들 너무 안타깝죠. 누군가는 잔인하게 개들을 버리고 누군가는 개들을 구조해서 그걸 잘 걷어서 살뜰히 보살피다가 펑펑 울면서 공항에서 입양을 보내고 그리고 내내 그리워하다가 또 그 개들을 만나러 가고. 저는 첫 화에 그 개를 보내면서 그 공항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그 임시 보호자 한 분을 보면서 같이 울었어요. 정말 눈물이 절로 났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그랬더니 지나가던 제 남편이 저를 보고 집에 있는 우리 레오한테나 잘하라면서 비웃고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해외로 입양을 떠나는 개들이 그렇게나 많은 줄 몰랐잖아요. 유기견들이 입양이 안 되면 다음 절차는 안락사라는 것 이제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가호 구조 때문일까요? 큰 개는 입양이 어렵고 그나마 품종견은 입양이 되는 편인데 믹스견은 입양이 거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효리 씨하고 고인숙 씨가 구조하고 돌보고 임시 보호를 했던 개들은 거의 다 몸집이 큰 개였어요. 어떻게든 안락사를 막으려고 그분들이 애를 써온 거죠. 캐나다는 땅이 넓고 마당이 있는 집들이 많으니까 큰 개들이 대부분 캐나다나 미국으로 입양을 갔더라고요. 근데 개를 그냥 비행기에 태워서 보내면 큰 돈이 드는데 누군가가 이동 봉사를 해주면 몇십만 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짐을 붙이는 개념인 거죠. 하지만 또 이게 비행기당 2마리 정도만 된다고 합니다. 비행기마다 다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효리 씨하고 고인숙 씨가 서로 다른 비행기를 타고 가더라고요. 각자 2마리씩 데려가기 위해서. 오지간하면 캐나다까지 먼 길, 긴 시간인데 같이 타고 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개를 위해서 비행기를 따로 타고 가는 거예요. 정말 난 사람들이죠. 얼마 전에 제가 패키지 여행을 갔잖아요. 그 일행끼리 옆자리에 앉아서 가겠다고 실랑이들을 하는 통에 저희 남편의 경우 몇 차례나 자리를 바꿔줬어요. 그 떨어져 앉기 싫어서 그 난리 북새통인데 개들을 위해서 아예 다른 비행기를 타고 가다니. 애초에 유기견 문제를 방송을 통해서 대중에 알린 사람이 바로 이효리 씨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이야 일찌감치 알고 계셨겠지만 저는 이효리 씨 덕분에 비로소 유기견에 관심을 갖게 됐거든요. 유기견이 그렇게 많다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2012년에 방송된 온스타일 이효리의 소셜클럽 골든12 이 방송에서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입양한 순심이를 소개했었죠. 그 순심이는 그 후 2017년 JTBC 효린의 민박에 나와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2020년 겨울에 별이 됐다고 합니다. 실제로 효린의 민박을 보고 유기견을 입양하는 이들이 부쩍 늘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방송의 순기능입니다. 2012년이 이효리 씨에게는 뜻깊은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4월에는 힐링 캠프에 출연해서 동물 복지에 관한 자신의 소신을 밝혔고요. 그리고 11월에는 상업 광고를 자제하겠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상업 광고를 무작정 찍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자신의 그 소신, 신념에 어긋나는 광고는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 후에 광고를 찍고 그 다음에 그 돈을 기부하는 쪽이 더 나은가 차라리 아니면 그냥 광고를 중단하는 게 나은가 고민이 좀 있었다고 해요. 어쨌든 그 이후 2018년에 그 청각 장애인들이 만드는 구두 그 아지오의 광고 외에는 지금까지 광고에 출연하지 않고 있습니다. 캐나다 체크인에는 구매욕을 불러일으키는 화려한 자극적인 설정 같은 거 없고요. 그리고 캐나다의 그 수려한 경관을 담기 위한 특별한 장치도 없습니다. 또 유명 연예인도 나오지 않아요. 이효리 씨하고 동행한 사람은 서울 체크인에도 나왔던 이효리 씨의 제주도 친구 공길 언니라고 불리는 고인숙 씨입니다. 공길이 공항 가는 길이라고 해요. 그 공항 가는 길이 여행 중 가장 설레는 시간이잖아요. 서울 체크인에서 이 공길 언니가 대리 운전을 한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버려진 개들을 구조하고 보호하고 그리고 입양을 보내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대리 운전을 하지 싶었어요. 왜 임시 보호자들이 그토록 정들었던 개를
그 눈물을 퐁퐁 쏟으면서 키우지 않고 해외로 떠나 보내는가 의문인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건 이미 키우는 개들이 많아서 여력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제일 큰 이유는 또 다른 개를 살리기 위해서, 더 많은 개를 구조하기 위해서 입양을 보내는 거라고 합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리나라에서 해외에 입양을 가는 아기들, 누군가가 그 아기들을 입양 부모에게 데려다 줘야 하잖아요. 이 소정의 비용을 받고 아이를 데려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긴 시간 동안 비행기에서 아기를 돌봐줘야 하니까 보통 일은 아니죠. 유기견 입양은 이동 봉사자들의 도움을 받고 있었어요. 1시간쯤 일찍 공항에 와서 절차만 밟아주시면 되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말을 맞아서 테레비평에서 아주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그 패키지 여행 갔을 때 들었던 가방 기억하시나요? 그 가방 만든 거냐 산 거냐 물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제가 집에 좋은 두루마기가 있어서 그걸 활용해서 가방을 만들었어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가방 제작하시는 그 작가에게 의뢰를 해서 한 5개 정도 만들어서 하나는 제가 들고 하나는 그 나문희 선생님 인터뷰 때 나문희 선생님 드리고 그리고 이제 친구들에게도 주고 했는데요. 그 가방 만드시는 분이 똑같이 만들어서 팔아도 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아, 그러시라고 했더니 진짜 만들어서 팔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샀습니다. 이 가방이에요. 저를 아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저는 가죽 가방을 거의 들지 않습니다. 주로 천으로 된 리폼한 가방을 주로 들어요. 이것도 이효리 씨에게 영향을 받은 거예요. 2012년 힐링 캠프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되고 사육이 되는 동물 얘기를 들려줬는데 그 얘기가 제 마음에 와 닿아서 그때부터, 그러니까 2012년부터 저도 모피는 입지도 않고 두르지도 않고 가죽 제품도 멀리하고 있습니다. 뭐 있는 걸 사용하기도 하지만 근 10년간은 제 돈 주고 사지는 않았을 거예요. 절대 안 쓰고 안 산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이효리 씨처럼 가죽 제품을 위해서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되고 사육되는 그런 동물들의 숫자를 줄이는 데에 제가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제품이 비단이라서 한 9만 원 정도 합니다. 접어서 보관을 할 수도 있고요. 가볍고 편리해서 참 좋아요. 댓글 남겨주신 한 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31일까지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으신 분께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 캐나다 체크인 꼭 봐주세요.